자, 선거관리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단전단수 지시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상민이 뭐라 그러냐면 쪽지를 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인지, 그리고 이상민은 왜 스텝이 꼬이게 되는지 이것도 제가 분석해 드립니다. 일단 영상 보겠습니다. 언론을 보면 증인께서 소방청장에게 몇 군데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또 잔다 또 자. 소방청장과 통화는 하셨죠? 통화했습니다. 왜 통화하신 거고 어떤 이야기 깊은 했는지 생각에 말씀해 빠져 주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제가 이제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제 차 안에서 그 쪽지 본 게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단전 단수를 하면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내내 그게 굉장히 마음에 쓰였습니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도 그 쪽지가 생각이 또 나고 걱정이 돼서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에 당부를 한 거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거기에 적혀있던 장소 MBC 여론조사 꽃 기억나십니까? 네. 또 뭐 있었습니까? 한겨레, 한겨레도 경향신문, 있었던 것 JTBC 같고요. 맞습니까? 뭐 대충 그 정도였을 겁니다. 예, 이런 장소에 아까 출동 안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러셨는데요. 네. 다른 데는 몰라도 MBC하고 여론조사 꽃에는 계엄군이 출동을 했죠. 그건 확인 못 하셨어요? 그건 제가 몰랐던 사실입니다. 예. 여론조사 꽃에는 거기에 계엄군 출동해서 한동안 머물렀고 MBC 쪽으로도 출동을 가다가 계엄 해제되는 바람에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런 내용은 확인 안 해보셨나요? 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증인 소방청장에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소에 대해서 단전 단수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 문건을 본 기억이 나서 광화문 청사로 돌아가는 길에 염려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속 신경이 쓰였죠. 신경은 쓰였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뭐 그걸 보고 그 문건이 어떤 문건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맥락에서 작성된 건지도 모르고 대체 그게 뭘 하자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이미 허석권 소방청장은 단전 1월 단수하자는 13일에 거잖아요. 국회 행안위에서 출석해서 증인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까지 한 바 있거든요. 뭐 지시하는 뉘앙스였다. 뭐 이렇게 표현을 애매하게 하시더라고요. 단전단수가 써있는 쪽지를 멀찌감치해서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이 쓰여가지고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 단전단수 갑자기 하면 사람들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안전을 기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런 주장이에요. 그럼 일단 소방청장 이야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로 청장님께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청장님, 예. 저희도 내용을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게 그거죠. 그런 뉘앙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몇 가지 언론사에 한겨레 신문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경향신문 들어갑니까?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들어갑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네, 안 들어가죠. MBC 들어가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세 개 언론사 외에도 또 있나요? 세 개 좀 더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어준 뉴스공장도 포함되나요? 예, 거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한테 전화로 언론사들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여기서 다 얘기를 했죠. 근데 이상민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이상민은 대통령실에서 단전단수 언급된 쪽지를 얼핏 봤대. 얼핏 이렇게 쓱 보고 대통령이 아무 지시를 안 했지만 신경이 쓰여가지고 경찰청장한테 통화하고 소방청장한테도 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단전단수 지시한 건 아니고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허석권 소방청장은 전화를 받았다. 단전단수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 오면은 도와라. 전화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황이 생기면 자꾸 협조하라고 그랬다. 이게 정리를 하면 대통령은 지시하지 않았다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민은 대통령을 윤석열을 지킨다.
지금 포지션은 그래요. 윤석열을 일단 지킨다요, 이상민은. 국무회의도 있었다. 국무회의 그거 제대로 된 국무회의였고 다른 사람들은 국무회의라고 얘기 안 하는데 다 국무회의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상민은. 이 얘기는 뭐야? 대통령을 지킨다, 윤석열을 지킨다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단전 단수를 대통령이 지시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깔고 가요. 근데 이상민 본인도 단전 단수를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도 안 시켰고 이상민 장관도 안 시켰어. 그러면 소방청장은 누구한테 들은 거야? 정확하게 단전 단수해야 될 6곳을 알고 경찰 협조 요청만 오면 이에 응할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이 허석권 소방청장은 도대체 누구한테 지시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이게 이상민이 윤석열만 살리면 안 되고 나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대통령이 지시 안 했고 내가 독단적으로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 뒤집어 쓰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지시해서 제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포지션을 취하니까 둘 다 살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통령도 지시 안 했고 장관도 지시 안 했는데 소방청장은 어떻게 정확하게 그곳을 다 기억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자, 대통령은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상민도 자기가 살 길을 더 강하게 찾아가는 것이 뭐냐?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봤다. 이건 뭐야? 사실은 대통령이 시킨 거야. 내가 그 문건이 아주 나른거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대통령도 지키고는 싶지만 대통령실에 단전 단수 문건이 멀찌감치 있는 걸 딱 봤다. 그건 누가 만든 거야? 대통령이 만든 거겠지. 대통령실에 있었는데. 그게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안전을 기하라고 내가 전화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대통령 지키는 것보다 자기 지키는 거가 더 중요한 사람이 이상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근데 이상민이 이렇게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 씌우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핵심 연루자기 때문에 뒤집어 씌우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대충 이제 추론을 해보면 이상민은 계엄하는 거 미리 알고 있었고, 박성재, 이상민, 한덕수 이 3명은 비상계엄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 핵심 관여자, 동조자, 공범들이죠. 이건 못해요. 못 빠져나갑니다. 이상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멀찌감치 쪽지를 봤는데 너무 신경이 쓰였다 이런 개소리로 못 빠져나가요.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쪽이 지금 경호처, 저 장관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수사된 건 군인들 정도밖에는 없는 겁니다. 얘네들 왜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을까? 검찰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든지 중앙지검장이라든지 검찰의 수뇌부 얘네들도 계엄하고 연관이 없기가 어렵다. 왜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하고 바로 회의를 열었을 때 법무부에서 바로 사표 던지고 나온 사람 인터뷰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당연히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검찰 내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래도 탄핵이 기각될 바가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탄핵은 무조건 돼요.